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매드 유시 신성이고요. 자, 오늘은 9월 10일 토요경마 준비되어 있고, 오늘 그 토요경마 4개의 특별 레이스, 이제 국제기수 이제 초청 레이스와 함께 이번 주가 또 코리아 스프린트, 또 코리아컵 이런 또 굵직한 대장 경주가 바로 그 다음 날인 일요경마에 편성이 되면서 혼돈도가 굉장히 심한 그런 주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역시 박남규 위원 그리고 김태현 기자 두 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거 예상하는데 머리에 좀 찌질할 줄 알았어요. 네, 뭐 나름대로 않았만요. 그래도 네. 또 예상하는 맛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좀 뻔한 경쟁은 훨씬 낫죠? 보다는 훨씬 낫죠. 좀 힘들고 해도 또 보병도 많고 이렇게 약간 흥분도를 자극하는 경우가 많죠. 하여튼 예상 배당은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고배당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판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자, 지난주도 승왕리에 또 치러졌고, 지난주가 또 박 의원께서는 또 짭짤한 배당으로 또 여러 차례 또 적중을 나와주셨거든요. 특히 토요 이제 그 8등주가 승부경주였죠. 10만 한 마리 받아 짜릿 거기 들어오면서 원틀 단방으로 6,900짜리 한방 해주시고요. 그 외에도 서울 3경주, 또 서울 9경주, 12경주에서 짭짤한 배당 적중 나와주셨고요. 김태형 기자는 토요 2경주에서는 3복승 37.4배짜리. 원래 3복승 잘 안 하잖아요. 그때 편성 자체가 워낙 혼전했고, 근데 10만 노머씨를 좀 세게 보는 바람에 출애랑 그거 엮어가지고 운이 좋게 좀 갈렸죠. 이제는 쌍쌍치는 안 합니까? 상상식은 하죠, 가끔. 배당 나올 때 괜찮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주 혹시 제주 경마에서 또 26.8배짜리 한방, 또 18.1배짜리도 단방 두 차례 또 제주 경마에서 좋은 배당으로 잡아드렸고요. 나머지 토요 경마도 서울 4경주, 11경주, 13경주 주로 단통으로 게임을 좀 끝냈다 기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진짜 이게 좁쌀 몇 개보다는 호박을 잘 굴린다는 심정으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오늘 박남규 의원께서는 1경주하고 그리고 12경주 승부고요. 김태형 기자가 3경주 그리고 10경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 10마들로 채워진 박남규 위원의 첫 번째 승부 1경주부터 바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신마경주인 1경주는 국산 1000m 레이스가 되어 있고, 이게 지금 7번의 란 퀀텀 중심으로 배당은 들어가는데, 3번의 역대 최상 또는 6번의 마이비전, 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좀 잡혔거든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신마 경주긴 하지만 출마는 있는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7번마 라운 퀀텀 조행 검사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를 보였고 걸음 자체까지 좋았습니다. 사이즈 자체가 한 수 위로 판단되는 그런 마필인 만큼 7번마 라운 퀀텀은 인정하고 후차권을 고르는 경주인데 3번마 역대 최상은 데뷔전 때 늦발을 하고 올라오는 걸음으로 3착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발주도 불안하고 좀 약간의 과도한 인기가 아닌가라는 느낌이고 6번 마이비전, 8번 더블A, 10번 우승의 추억 이 정도에서 현장 분위기 봐서 한방 골라야 되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남규 회춘입니다. 예, 저도 이번 경기는 7번 라운 퀀텀은 인정하고 갑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많이 뛰어줄 수 있는 마필이고, 전 마치가 조금 왜소한 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만, 스피드 큰 게 겸비한 그런 마필이고, 저는 선행도 라운 퀀텀이 간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인정이 되는데, 3번마 역대 세상이나 6번마 아이비전은 인정이 안 되는 마필들이에요. 따라서 요로 두 마필은 10원 한 장 배팅하지 않고, 라운 퀀텀을 축으로 해서 딱 두 마필 노력합니다.
정말 아주 큰 배당과 뭐 중배당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여러 방 가지 않아요. 때리고 받치고 딱 두 방으로 그것도 아주 짭짤한 배당이 보장이 돼 있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승부경주 1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라운컨템이 그 470kg짜리 말 아닌가요? 맞아요. 470. 그걸 좀 작게 보시는구나. 그냥 약간 착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7분은 게이트 바른 거 좋고 힘도 좀 있는 그런 말이라서 좀 마시는데 문제는 3분의 역대 최상이랑 6분의 마이비전이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그 대안이 있냐 없냐를 놓고 봤을 때 대안이 있기 때문에 주력 한 방으로 간다면은 상당히 좋은 배당 기대가 가능한 박남기 의원의 추천 이경주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경주 보시죠. 이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인데 이것도 난전입니다. 지금 거의 뭐 강축이 없는 와중에 뭐 1번에 원 어게인, 3번에 레콩 키스타, 또 11번에 콜미 제이키 이름을 잡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본 레이스죠. 뭐 강축은 없는 그런 레이싱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1번만 워너 게인이 비록 뭐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났지만 뭐 박병률 기수의 기승이고 또 1번 게이트라면 기술적인 사냥까지도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워너 게인이 가장 낫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저는 숨어있는 복병은 10분막 가서 왕자를 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워낙에 힘이 좀 늦게 차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죠. 따라서 이번 경주가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상승세 10번막 가서 왕자의 배당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확실히 잉글랜드 섞여서 그런지 좀 늦게 좀 힘을 차긴 차는데 지난번에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많이 올라왔죠.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경주는 믿을만한 마필은 없습니다. 팔리는 1번, 3번, 11번 세 마필 다 풀어줘도 할 말 없는 그런 경주고 이번 경주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만 가속돌풍 이 5번만 가속돌풍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하나 기수가 기승을 해서 좀 비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따라가서 천지탑 그리고 영농을 이기면서 2차가 차지했습니다. 그때 좀 깜짝 놀랐는데 그 이후에 컨디션 난조도 있었고 스톱조도 좀 바꿨고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기는 정상 출전 중이고요. 부담 중량이 52로 준 상태에서 선행 트라이가 가능합니다. 이런 똥맛 편성에서 52의 단독 선행 여건 자체도 직전보다는 더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는 보그마 가속돌풍이 상당히 재밌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1번, 3번, 7번 인기 말들 3마리인데 이거 다 못 믿는다는 겁니다. 빠져도 할 말 없어요. 오늘기도 부중이 좀 과중하고 레콩기스타는 제가 솔직히 뭐 입상했으면 좀 실망스러운 밖을 많이 했습니까? 뭐 많이 뛸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선행 나가는 5번의 가속 돌풍 이거 조금씩 힘이 붙기 시작하는 10번의 가속 왕자 볶음마 2마리 참고해 주시고요. 자, 3경주 김태형 기자가 노리는 첫 번째 추천이고요. 국산 육군의 1200 별정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액면 인기도는 10번의 먼데이 머니를 중심으로 5번의 200점 6번의 다크햄버, 7번의 예상 백승, 9번의 매니베트 이런 좀 잡히는 편인데요. 자, 박의원 교수는요? 뭐 혼전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10번만 먼데이 머니가 가장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았나 보여져요. 지난번에 뭐 선행을 가서 비록 덜미가 잡히긴 했지만 혈통으로 보면 뭐 단순한 선행마도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무리한 사용보다는 따라갔을 때 좀 더 능력 발휘 가능한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좀 지난번보다 좀 편하게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선행마들 보내놓고 따라가도 되는 그런 구도라면 힘이 붙고 있는 먼데이 머니도 뭐 첫 입상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어쨌든 실마 예상 백승이란 마필도 제가 뭐 데뷔전 때 이거 승부 마필로 가져갔었던 그런 마필 혈통적 기대치는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역시 지난번 3차기 아쉬움은 있는데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더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7번, 10번이 기본 만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이제 3경주 역시 강축은 없는 대혼전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기수 선정 자체를 추첨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기수를 딱 보시면 좀 뒤죽박죽이고 외국인 기수들이 많이 출전한 만큼 기수들이 마필을 아낄 이유는 없습니다. 무조건 이빠이다 승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번 경주에서 제가 노리는 마필 딱 2마필이 있습니다. 데뷔전 때부터 그리고 주행검사 때부터 취재하면서 좀 싹수가 있다 좀만 힘차면 뛸 말이다 라고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좀 쬐고 있었던 마필인데 두 마필 다 컨디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요. 편성도 이 정도 편성이라면 충분히 해볼만 합니다. 두 마필 다 복대복 막곤이라서 같이 두는다면 상당히 좋은 배당으로 볼 테고 나머지 인기만 한두 마필 엮은다 하더라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주 3경주는 제가 노리는 두 마필을 위주로 중배당 이상 고배당 승부로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선이 9번의 매니베트 그리고 10번의 먼데이 머니인데 둘 다 이제 스피드가 좀 비슷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한 마리가 편하게 나가면 좋겠으나 또 둘이 좀 오버페이스가 연결된다면 이것도 정말 장담 못할 승부 되겠네요. 아마 그 점까지 또 대비를 해가지고 김태형 기자의 중배당 승부 하는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는 이제 4, 5, 6, 7이 이제 그 특별 경주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4경주는 마카오 자키 클럽 MJC 트로피 특별 레이스 신승훈의 어든장 첫 번째 추천. 요거는 뭐 한번 충무 없는 게임이기 때문에 역시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맛별 중심으로 두둑한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찬스 경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액면 배당판 인기도는 휴양 마필인 4번의 광양 돌풍이 액면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5번의 라온나라, 2번의 딕시 플로이드 이런 말들이 좀 잡혀 있는데요. 박영께서는요? 충마가 없는 레이스다 이렇게 보입니다. 광양 돌풍 같은 경우는 지난 6월 달에도 압도적 인기 1위를 기록할 때 제가 방송에 좀 불안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뭐 일단 지켜내긴 했습니다만 역시 좀 힘겨운 그런 맛이 있었기 때문에 광양 돌풍도 부담 중량까지 늘어난 조건이라면 강추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다시 한번 저는 5번 라온나라를 가장 세게 봅니다. 비록 3착으로 승부나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마필인데 대신 52kg 아주 로핸드에다가 또 이 라온나라가 늘어난 경주거리가 정말 유리한 그런 마필이에요. 전형적인 장거리 혈통이기 때문에 따라서 편성도 강하지 않고 페이스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조건이라면 충분히 라온나라가 비록 3착 승부나 한 아픔이 있긴 합니다만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힘들기죠? 일단 이번 이제 4경주도 충마가 없습니다. 이번만 딕시 플로이스는 제가 봤을 때 57 부담 중량이 좀 무겁다는 느낌, 직전 경주 56.5도 약간 무겁다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노란한 부담이 변수고 4번만 광양 돌풍 역시 오랜만에 출전 뛸만한 잠재 능력은 훨씬 더 있는 마필이면 분명하지만 오랜만에 출전이라는 점에서 컨디션 체크는 필수고 그래서 저는 7번만 수백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운대가 좀 맞았던 7월 3일 경주, 8월 22일 경주 두 번 다 운대가 맞았던 그런 마필인데 제가 분명 직전 경주 그리고 그전 경주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능력이 있었던 마필이고 그동안 컨디션 난조로 부진했지만 최근 완전히 살아난 모습이다. 걸음 자체나 능력 탈환했기 때문에 저는 7번만 수백향이 한 번 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간 장기 공백이 있는 4번의 광양돌풍의 컨디션도 지금 100%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기말로 팔리겠으나 과시는 건물이고 또 경주거리 1700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리적인 변수가 됩니다. 이 거리에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마필 위주로 복대복 막권까지 주력 단방까지 노리고 들어가는 신승훈도 배당 승부처 4경기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5경주입니다. 5경주는 STC 싱가포르 트로피 특별 레이스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액면 배당판 인기도가 9번의 라온 아모스를 중심으로 7번의 블레이징 스타 그리고 4번의 와우캣, 5번의 리워드 하이까지 골고루 잡히는 편성인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혼전도가 좀 높다고 봅니다. 일단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정말 큰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저는 네임밸류에서는 떨어집니다만 5번 리워드 하이라는 마필이 이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힘이 좀 늦게 차는 스타일이에요. 따라서 데뷔 초반에는 이렇다 할 전력을 보이지 못했는데 계속해서 그 끈끈한 끈기가 힘이 붙으면서 살아나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누가 선행을 가든 옆에 상관없이 자기 페이스 지켜가면서 그 특유의 뚝심으로 1400이라면 리워드 하이가 가장 입상권에는 근접하지 않았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5경주 역시 충만은 없습니다. 최근 연승 가드로 달리고 있는 9번마 라온 아모스가 상태는 좋습니다. 상태도 좋고 걸음발도 상당히 좋은데 유일한 문제 발주에 대한 불안이 아직까지 분명 있고 이번 경주 역시 기수 추첨 경주이기 때문에 처음 타는 김용근 기수가 이 라온 아모스의 발주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충분히 늑발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되는 그런 경주인데 그래서 저는 7번마 블레이징 스타가 좀 더 안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번 경주 4번
그리고 뭐 8번, 9번 정도가 앞선에서 레이스가 경기할 텐데 그 뒤를 바로 쫓아가 된다면은 뭐 뚝심 있는 걸음이고 근성 더 있고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7번 블레이징 스타가 좀 더 안정적인 마필이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그동안 라우나무스는 문세영 기수가 또 참 거의 뭐 발주 합격을 순진했다 해도 과언할 정도로 기가 막히게 탔는데 추출만 하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가 이제 3번에 정상의 빛을 타게 되고 라우나무스도 김정기 기수가 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좀 타기가 좀 까다로운 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불안감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발주가 순치가 된 게 아니라 최근 발주 2번 잘한 게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운 좋게 딱 할 때 게이트 열려서 나가가지고 스타트를 잘한 거지 아직까지도 발주 연습할 때 맨날 늦발하고 발주가 아직까지도 상당히 안 좋아요. 근데 여기에 김영gun 기수라면은 처음 타는 김영gun 기수라면은 발주에 대한 불안도가 분명 높죠. 아니 뭐 과거에는 그 늦발하고도 추입담 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참 인기 많아서 저는 조금 그 다른데 라우나무스가 정말 발주를 너무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 같이 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 라우나무스라는 마필은 거리가 사실 1400이 쉽지는 않아요. 정말 약편성에서 혼자 편하게 가는 선행이라면 뭐 1400에서 빼긴 좀 어렵습니다. 이 편성은 지금까지 떼어왔던 페이스랑 완전 다릅니다. 따라서 뭐 라우나무스가 캐리에 스타트를 해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4번 와우케이시 또 안쪽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오버를 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라우나무스는 저는 뭐 발주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저는 이 편성에서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블레이징 스타도 인기 많고 있는데 지금 7구가 대끼리 갈空성이 있거든요. 7도 약간은 좀 짧은 맛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떨까요? 짧기로 치면 4번도 짧고 7번도 짧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7은 전개가 좀 나오잖아요. 4는 이게 선행을 가야 되는데 지금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라우나무스가 발주가 뭐 매끄럽지 못해서 늦발을 한다 그러면 4가 혼자 편안하게 선행을 가겠죠. 근데 1400이라면 이렇게 또 혼자 가도 조금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5를 세게 보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전개 패턴으로 본다면 취입 가능한 마필이 이제 5번에 리워드 하이 그리고 2번에 한빛 나라도 어부지리 취입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터지는 조건에서는 취입마 중에서는 2번, 4번 복종 두 마리 있다는 참고드리까지 있고요. 자, 6경주는 HKJC 트로피 특별 레이스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말 난전입니다. 일단은 액면 인기도는 뭐 10번에 로켓퀸을 필두로 3번에 뭐 클린업 스카이 또는 9번에 리드머니 같은 말들이 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 경주 정말 혼전도가 높다고 보고요. 일단 인기만은 정말 다 따르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로켓킹 같은 경우도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뭐 우승을 거머졌기 때문에 뭐 팬들 내리 속에서는 센 말로 각인이 돼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약한 편성에서의 혼자 독땡 제가 볼 때 좀 거품이 있고 어쨌든 이번 경주 선행은 안쪽에 3번 크레넵 스카이가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크레넵 스카이라는 마필도 이 거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 뭐 1억이 넘는 말에다가 전에 이제 그 천은이란 마필에 이제 그 전형적인 마필이기 때문에 더 많이 팔리는데 1000m 타다는 거 1200이라면 선행을 간다 해도 장담을 못해요. 따라서 저는 인기말을 다 자르고 가고 싶고 숨어있는 목병 두 마필 제가 말씀드리면 외곽 10은 메디파크 이거 정말 많이 띄워주는 마필입니다. 잠재력 풍부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2번 마필라니키라는 마필도 뭐 끈기는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이게 앞선이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페이스가 빠르게 전개되면서 앞선이 무너진다면 2번 필라니케의 뭐 취입도 정말 그림처럼 날아올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승희죠? 일단 이번 주 6경주는 신의 마필들 간의 혼전 양상으로 팔려주는데 저는 아마 데키르로 팔리는 3번마 클린업 스카이와 10번마 로켓퀸이 좀 더 낫다 보입니다. 물론 이번 경주가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신마들이 곳곳에 있고 한데 3번 클린업 스카이 역시 취재를 하면은 33주에서 1억 주고 사은 마필이니까 상당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고 이번 경주 상태는 더 좋다. 뭐 직전 경주 데뷔전 때 기대보다 실망이었지만 아직까지도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10번 로켓퀸 역시 뭐 나머지 기수들이랑 모든 마필 관계자들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능력은 제일 세다. 뭐 선의권 전개가 될지 안 될지 여기에 변수인데 아직 뛴 경우가 2번밖에 없었고 8월 13일 경주는 상태가 좋지 않은 오랜만에 출전이어서 저는 3번, 10번이 선행선임으로 땡땡 붙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로켓퀸은 좀 검증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8월 13일이었죠. 좀 외곽도 심하게 세우니까 바로 이제 걸음이
무너지는 모습 보이고 말이죠. 어차피 지금 뭐 순행은 3번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랬을 때 이게 로켓키는 좀 반반이네요. 반반. 그런 적당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인기 만권이기 때문에 참 불안감이 있다는 검증이 있고 신마중에서는 11번의 매니파크가 눈길을 끌고 있는 그런 조건이고요. 또 경주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1번의 드루가가 이번에 안쪽에서 승부를 하면 직전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취입이 되지 않을까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7경주 HRI 아일랜드 트로피 국산 오픈레이스로 진행되는 장거리 2000m짜리 게임입니다. 자, 이 뜻이 뭐 강축이 없습니다만 1번의 가속 불패, 2번의 천지 스톰 또는 5번의 선스트롱 요 세 마리 위주로 일단 배당판 돌아갈 것 같고요. 박의원께서는요? 충고가 없는 혼전이죠. 일단 뭐 출전 두수가 7부터 단출하는데 2000m라는 경주 거리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저는 일본 가속 불패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뭐 지난번에 2000m에서도 입상을 지켜내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이제 공백을 또 가져 나왔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족 불패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고 뭐 천지스톰이 사실 능력은 가장 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김혜성 기수와 첫 호흡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천지스톰이 좀 악벽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따라서 김혜성 기수가 얼마만큼의 그 악벽을 잘 제어하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스트롱도 부담 중량 50킬인데 전에 57을 달고 선행 같은 가속 불패를 때려잡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2번, 5번을 기본 막건으로 가야 되지 않나를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자, 김동 기자. 일단 이번 제7경주 저 역시 이번만 천지스톰이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지닌 마피라고 보입니다. 뭐 기본적인 사이즈나 모든 여건이 이번 천지스톰이 가장 낮고 저는 1번만 가속불패 컨디션에 따라서 1번이 5번 선스트롱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보입니다. 1번만 가속불패는 항상 컨디션이 그저그런 상태에서도 계속 들어왔고 이번 경주는 좀 더 욕심을 내서 2차로 기수까지 태웠습니다. 12주간의 공백기 때문에 좀 불안 요소가 이게 불안한데 당연히 컨디션만 이상 없다면은 저는 2번, 1번 막강이 좀 유리하고 유일한 복병만 마필을 본다면은 4번만 강자가 되겠습니다. 요 마필 다 뛴 듯 보여지지만 의외로 한발 직전 경주 끝걸음 자체가 좀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2000m 참고 간다면은 앞선에서 가속 불패도 무너지고 호위무사도 기대서 무너지고 한다면은 어부지리성 추입으로 4번마 강자도 배당을 노릴 때는 한 번쯤 같이 엮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튼 뭐 그래도 좀 강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천지스톰이 앵매는 가장 좋아 보입니다. 가장 좋죠. 근데 김혜성 기수의 기수 기용은 좀 이채로워요. 사실 뭐 이상혁 기수도 있고 한만식 기수도 있고 원래 이제 신영식 기수가 이제 기승했던 상황인데 신영식 기수는 뭐 정진이가가 좀 시더라도 좀 김혜성 기수의 기승은 조금 좀 의외의 기수 기용이다래 보이죠. 그 부분에 좀 찜찜하긴 해요. 뭐 들어오지 말라고 튼 건 아니겠죠? 아 그렇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는 과연 이제 이상혁 기수가 안 탔는 건지 타라는데 뭐 상태가 안 좋아서 뭐 인기바에 대한 어떤 그 불안 요소 뭐 이런 것 때문에 기수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앵비는 안 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김혜성 기수가 52조 마방이 승부 기수도 아니고 지금까지 총 한 13번 뭐 그 정도밖에 안 태웠어요. 그런 기수의 기승이 좀 의외라는 거죠. 물론 그런 측면에서는 현장에서 상태를 잘 봐야 된다. 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때 뭐 사이즈는 제일 좋아 보여요. 지난번 일간 스포츠에서 그렇고 뭐 2000m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좋죠. 아유 뭐 여기 자체는 이상혁이는 하나씩 다 쓰면 강축이에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세 보이고 터지면은 진짜 저는 뭐 4번의 강자가 이제 김태균이 되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 바닥권 지금 다지고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변의 가능성은 약간은 4번의 강자까지는 좀 더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 8경주는 신승훈의 또 후반 승부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5권의 1300점. 제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승부만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노리고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앵미 배당판 인기도는 전부 다 기복형 맞길들이 인기만을 팔리거든요. 12번에 뭐 추원불투라든지 10번에 완전 무결, 13번에 햇빛 이런 말들인데 인기 말들을 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복풍선무가 되겠고요. 자, 박 의원께서는요? 그렇죠. 이번 경기 뭐 기복을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인기말하는 것이 그러나 최근에 뭐 성적 조금 나아 보이는 그 정도지 절대적인 능력이 한 수 위에 있는 마필은 없어요. 따라서 뭐 불안한 인기말들이 좀 불안한 상황이고 저는 군마 레이즈 골드를 정말 재밌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여러 더 있는 마필이고 공백기 이후에 지난번에 이제 복귀를 가지면서 컨디션을 조율하고 나왔고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는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뭐 뚝심으로 충분히 페이스도 빠르지 않고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9번마 레이지 볼드의 선전을 기대하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주 8경주는 부진마다 간의 혼전 경주. 도대체 믿을만한 마필이 한 마필도 없습니다. 57의 완전 무결, 항상 늦추입의 초험 볼트, 앞에 붙이면서는 해피스트. 정말 믿을만한 마필이 없는데 당일 주로에 따라서 한 번쯤 노려보는 마필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당일 주로가 선행만한테 좀 유리한다면 이번만 큐피트 파크가 2번 게이트에서 51. 선행 가면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버틸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 보여지고요. 추입이 먹는다면은 저는 6번마 과천 언더도 승문전이지만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이라면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유일하게 그나마 전력 자체가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조금 최근 상승세 어림에 좀 더 타줄 수 있는 페로비치 기수라면은 저는 2번, 6번 정도를 복봉으로 보고 있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미리 말씀드린 대로 기복말들 인기말 거리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한 마리 노리고 한번 과감하게 복병 승부, 그리고 신성원 후반 승부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구경주는 국산오곤의 1300 핸디캡인데, 이번 경주는 10번에 신라화랑 인기권이고, 여긴 7번에 핑크스타 잡혀있고, 복병이 이번에 드래곤 스피드라든지 8번 화이트 큐피드 이런 말들이 이제 눈길을 끄는데, 전반적으로 펜스가 좀 약해 보이네요. 많이 약하죠. 많이 약하다 보니까 이제 뭐 상승세 10번마 신라하락이 승분 전에 경주거리가 조금 늘어난 불안감이 있긴 합니다만 역시 강력하게 팔리는데, 일단 가능성은 뭐 있다고 봅니다. 다만 1300이라는 경주거리가 조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게 거기에 좀 걸리긴 하는데, 저는 8번마 화이트 큐피드가 워낙에 또 힘이 좋은 그런 마필이고, 뭐 후지 기수 기승이라면 뭐 레이스도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뭐 핑크스타나 착한 요 정도 마필이 이끌어나가는 페이스라면 뭐 화이트 큐피드가 뭐 두 개의 뚝심으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지 않나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일단 이번 주 구경주는 저는 10번만 신라와랑은 인정합니다. 데뷔전 때 좀 아쉬운 3착, 좀 아니란 말물이었고, 직전 경주는 여유 있는 우승이었습니다. 뭐 순발력 자체도 뛰면 떼시러 늘고 있고, 저는 선행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10번만 신라와랑 인정하겠는데 후차권은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솔직히 11번만 핑크스타는 데뷔 초부터 제가 상당히 좀 노렸던 그런 마필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3착, 2착, 3착 되지만 56에 핑크스타 능력마도 아니고 상당히 불안 요소가 있는 인기마로 보여지고, 그나마 안쪽에 이번만 드래곤 스피드가 전개상 좀 더 낮고 최근 꾸역꾸역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만 드래곤 스피드가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번이 좀 애매하긴 해요. 이 독땡으로 치고 나가면은 뭐 어쩌지는 뭐 한번 해볼 수는 있겠으나 56kg 그랬는데 거의 뭐 25준이죠. 예. 그럼 뗄 만큼 다 떼면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살아있는 말 중에서는 10번의 신라 화랑은 저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기 때문에 안고는 갔을 필요 있는 것 같고, 뭐 대안으로 떠오르는 마필은 8번 아니면 2번 안에서 좀 선택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라도 뭐 11번에 독등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 좀 염두에 둔다면 크게 또 뭐 좋은 배당은 뭘 했을까지 또 11번 아닌 것 같아요. 그죠? 11번 아닌 것 같아요. 핑크스타는 선행 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선행 가도 좀 불안한데, 그리고 이 마필 데뷔전 때부터 추천했다 말이 와가지고 떼고 가야 돼. 마체도 너무 외소하고 사실 거리도 길게 안 나오는 마필이야. 어쨌든 10번에 인정하나 11번 대끼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제대로 기대하면 됐대요. 제가 대끼리도 안 팔릴 것 같아요. 자, 10경기 오시죠. 10경기 김태형 기자 추천경기네요. 혼합사건의 1300 핸디캡인데요. 이번 경주는 자, 지금 3번에 비바 트리니티 중심으로 액면은 돌아갑니다. 여기에 이제 상대말들이 뭐 6번에 승브로름, 7번에 프로마테우스 이런 말들인데, 김태형 기자는 이제 3번에 비바 트리니티를 조금은 좀 불안하게 보는 것 같아요. 자, 박영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비바 트리니티 인정하고 갑니다. 이번 경주가 일단 편성이 너무 약해요. 약하고 비바 트리니티가 이제 하나 걸리는 거는 역시 부담 용량이 4kg가 늘어난 그런 마필인데, 이거 정말 많이 뛰어줄 마필입니다. 제가 지난 7월 17일 날 UC 추천 경주로 가져와서 입상에 실패했지만, 지난번에 다시 한번 UC 추천 경주로 가져와서 뭐 영광의 그날에 38배짜리 제대로 맞춰 먹은 마필인데 보여줄 거는 여러 개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성이 너무 약합니다. 이번 경주가
따라서 저는 뭐 비바트리니티의 상승세를 인정하고 싶고 2번마 샤인클로버도 뭐 최근에 좀 부진하긴 한데 편성원에 약하다는 점에서는 안쪽에서 선입권에서 그냥 묻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뭐 아누리 기수인데 분할률도 1.5가 빠졌다는 점에서는 저는 2번, 3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태균 기자. 일단 이번 주 10경주 3번마 비바트리니트가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끕니다. 능력은 분명 더 있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요 마필은 아직까지 모래에 대한 적응이 안 됐습니다. 이번 경주 부담도 5.7로 늘었고요. 직전처럼 외곽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안쪽에 갇혔을 경우 안쪽에 갇힐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저는 3번마 비바트리니트는 강쪽보다는 그냥 본전 정도만 방어막권으로 가져가는 혹시나 선행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전 정도만 방어막권 가져가는 경주가 되겠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은 최근 컨디션 안조 때문에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옵니다. 기대보다 성적이 안 나왔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안 좋은 컨디션에서도 걸음 자체는 상당히 괜찮았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그 마필 노리고 들어갑니다. 그 마필 노리고 들어가는 첫 번째, 두 번째 승부처 경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 57kg의 비바트리니티가 최근 두 차례에는 특히 이제 모래를 안 맞기 위해서 일부러 외선을 들고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부정이 좀 늘어난 조건에서 안쪽이란 말이죠. 자칫 진로 선택을 잘못한다면 좀 변수가 있겠고 그랬을 때는 복대고 막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김태형 기자 추리 같아요. 그러면 그런다면은 상당히 좋은 배당 승부 가능하다는 점 인지하시면 김태형 기자 추천 10경주 언급을 해드리겠고요. 자, 11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200 핸디캡으로 나와 있는 11경주는 지금 8번의 매니브레이싱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8번을 중심으로 4번의 널푸른 코코, 6번의 검난, 9번의 하늘 앙상블 이런 잡히는 게임인데 어떻게 될까요? 8번만 매니브레이싱은 뭐 강추를 인정하고 갑니다. 뭐 비록 승분전이고 공백을 가지고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태가 뭐 대회전보다 더 좋기 때문에 뭐 매니브레이싱은 강추를 인정하고요. 그 밖에 인기 마필들은 좀 불안불안합니다. 따라서 전개적인 메리트를 보면 1번만 일렉트로크롬이 바닥에서 추입이 선행바닥이 좀 많기 때문에 페이스가 좀 빠르다는 점에서는 어뷰리 추입이 가능하고 저는 7번 수완스타도 지난번 출주 취소가 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단순한 선행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따라서 서너 번째에서 딱 붙어서 자리를 잡고 간다면 7번 수완스타는 일렉트릭 흐름보다는 한 펜이 좀 빠르게 추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8번을 놓고 7번, 1번 두 방이 좀 매력적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번 제 11경주는 저는 강축은 없는 경주로 봅니다. 기본적인 마필 사이즈는 8번만 매니블레이싱이 여기서 한 두 수루입니다. 인정되고요. 단지 골마겸 증세가 심해가지고 지금 15주 만에 출전합니다. 마방이나 조기현 문센 기수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출전한 마필들은 분명 실전에서 뭔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분위기상 압도적인 인기 이름만 팔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혹시나 부러지게 나서도 충분히 생각하고 접근해야 되겠고 저는 그 안쪽에서 4번만 닐프린 코코가 약간의 어부지리성이 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인기만긴 한데 이마필이 직전 경주 승분전에서 전개가 약간 꼬이면서 꾸역꾸역 뛰는 그런 걸음이었는데 이번 경주는 전개가 그때보다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전 4번 놓고 가볍게 접근하는 경주가 아니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뭐 4번, 8번 두 마리가 이제 레이스를 주도하는 흐름이 될 텐데 오브제장 취입이 된다면 역시 좀 마음이 좀 끌리는 마피는 1번 일렉트로크롬이에요. 안쪽에서 정말 차분히 한번 자리를 잡고 들어간다면은 분명히 막판에 한 발 쓸 찬스는 있지 않겠느냐. 복병만은 1반 정도 좀 참고해 주고요. 자, 12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400으로 치러지는 방랑유연의 후반 승부가 되겠고요. 자, 7번의 보온용차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3번의 금마리 피드하고 또 이제 뭐 4번의 쾌속 파워 이런 말인권인데요. 김태균 기자. 일단 이번 제 12경주도 강축은 없습니다.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금마리 피드가 직전 경주 기대보다는 실망이었지만 그래도 여력상 훨씬 더 보여줄 거림이 있다는 점에서 좀 낫다 보여지고 저는 복병마 중에서는 8번마 듀스 인디컵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직전 경주 거세 이후 첫 출전이어서 조교 자체를 완전히 컨디션 위주로만 조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1200 거리에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마피다라고 해서 입상했는데 이번 경주 1400입니다. 제가 아는 듀스 인디컵은 1400까지는 가능합니다. 직전 경주 거세 이후 첫 입상이었고 이번 경주는 좀 더 나아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8번만 듀스 인디컵을 한 번 더
노리는 게 재밌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고요. 자, 박남규인의 추천해드립니다. 이번 경주가 혼전도가 정말 높아요. 근데 뭐 배당판은 7번, 3번 좀 쉽게 돌아갈 텐데 뭐 정말 3번, 7번도 다 불안불안합니다. 못 믿는 그런 마필들이고 정말 최근에 좀 너무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인기도에서는 너무나 많이 밀려 있는 그런 마필인데 컨디션이 예전에 컨디션에 거의 육박하면서 많이 올라온 그런 마필이고 편성이 이번 경기 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뭐 그 마필이 충분히 능력 발휘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경기는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본 막공까지 뭐 9 막공까지 노려가는 승부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3번에 금화를 피다가 저는 좀 실망을 좀 줘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듀스 인디컵한테 졌잖아요. 제가 볼 때는 듀스 인디컵이 금화 레피드는 이번 경기는 죽어도 못 이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화 레피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앞에서 좀 싸웠고 사실 듀스 인디컵은 지난번에 추입주로 83명 같은 경우는 정말 늦발하는 마필이 막 쉽게 들어올 정도로 전형적인 추입주로였었기 때문에 바닥에 뭐 바닥권은 아니지만 후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이번 경기도 1,400이라면 듀스 인디컵보다는 금화 레피드가 더 낫다고 봐야죠. 자, 하여튼 뭐 7번의 보온용사도 57은 조금 무겁죠. 지난번 근데 약간 지난번에 약간 좀 서둘렀지 않았나라는 좀 그런 생각 좀 들긴 하는데 하여튼 뭐 7번, 3번 이 인기 막권에 대한 뭐 인정은 안 하겠다 그런 느낌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만 한 마리 노리고 들어가는 중배당 박남규의 승부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 13경주가 준비되어 있죠. 호라비군의 1400 핸디캡인데요. 13경주는 이제 10번의 전승대세를 중심으로 배당 돌아갑니다. 4번의 태양왕, 뭐 7번의 홀리데이 드림 이런 말들이 잡혀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인기 접전 경기로 보여집니다. 뭐 전승대세, 홀리데이 드림, 태양왕 여타 마필들은 그래도 좀 객관적 전력은 인기마들을 상대하기는 좀 벅차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전승대세가 뭐 부산 중량은 늘어났지만 그래도 뭐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점 편성도 전승대세는 인정해야 되지 않나 싶고 결국은 태양왕이냐 홀리데이 드림이냐의 싸움이지 않나 싶은데 태양왕 같은 경우는 공배가 어제 나오긴 했어요. 뭐 조규왕도 그렇게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했긴 했습니다만 저는 태양왕이 그래도 홀리데이 드림은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4번 10번 막권을 기본 막권을 보고 싶은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 기자. 일다리 번째 13경주 배당판 흐름은 인기만 3파전 박영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4번 태양왕, 7번 홀리데이 드림, 10번 전승대세 3마필 위주로 팔려주고 저 역시 기본 사이즈는 4번, 10번이 세고 컨디션 자체 때문에 7번만 홀리데이 드림이 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4번, 7번, 10번 세 마필을 이길 마필이 없느냐? 저는 한 마필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경주 제가 보는 복병만은 바로 8번마 그레이 카이저. 이 8번마 그레이 카이저가 되겠습니다. 뭐 최근 아쉽게 지긴 하지만 1400까지는 이 마필 역시 강점이 분명 있는 마필입니다. 전승대세도 끄는 악벽이 있어서 이 점을 문세영 기수가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 문세영 기수 워낙 잘 타는 기사 잘 제어하겠지만 혹시나 끌려서 실수한다면은 태양왕은 여전히 공백기 때문에 좀 상태가 안 좋고 그래서 홀리데이 드림도 약간 늦춘다면은 8번 그레이 카이저한테도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를 본다면은 저는 8번만 그레이 카이저가 재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10번의 전성대세는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사이즈는 뭐 솔직히 4번 아닙니까? 태양왕 그 과거에 뭐 신조 대엽 뭐 이런 말들이 이기고 올라온 그런 말이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로 특히 지난번 JRA 트로피 나와가지고 사건으로 좀 진로가 막히면서 좀 뒤로 좀 처지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사이즈는 4번입니다만 역시 또 걸리는 것은 공백에 대한 부담 그래서 그 대안이 있다면은 8번 그레이 카이즈가 아니냐 이렇게 좀 정정해야 되겠고요.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또 잠시 후 또 신성을 또 제주 경마와 함께 1료 서울 경마다 많은 청취 부담을 설리면서 저희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